네, 안녕하세요. 행복한 재테크 진행의 박보경입니다.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 오늘도 다양한 부동산 얘기로 가득 채워봤습니다. 끝까지 저희와 함께해 주시고요. 방송 보시면서 나의 부동산 자산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 있으시다면 아래 번호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생방송 중에 활짝 열려있는 전화 1544-8520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궁금증 최대한 성심성의껏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복한 재테크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전문가부터 만나보시죠. 네, 저희 오늘 이분과 함께 할게요. 양팔석 전문가와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인 동심 길이 단금 주역에 나오는 글입니다. 두 사람의 마음이 하나가 되면은 쇠도 자른다. 그렇습니다. 저희 행복한 재테크 전문가와 시청자님들이 함께 한다면은 못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이 지금 현재 홍수 바로 부동산 각종 정보, 부동산 전문가라고 자처하는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정보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넘쳐나는 부동산 정보들을 사실 내게 맞는 필터링 작업을 통해서 내게 맞는 바로 핀셋 그 정보가 필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행복한 재테크의 전문가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함께 하시면 성공 투자가 바로 눈앞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시게 될 것입니다. 함께 하시죠. 네,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맞는 정보를 만나볼 수 있는 시간, 저희 이제 첫 번째 이슈부터 확인을 하면서 시장의 흐름을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 볼게요. 정부가 주택 하나 있으신 분들 1주택자를 위한 재산세 부담 완화 정책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공정시장 가액 비율 특례, 용어부터 어렵습니다. 이제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이게 세 부담이 얼마나 줄어들게 되는 것인지 좀 실질적인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이제 그 공시 가격이 이제 상당히 올랐습니다. 네. 왜냐하면 물론 떨어진 것도 있습니다만은 서울, 강남 중심으로는 상당히 올랐거든요. 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공시 가격에 대한 많은 불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공시 가격에 따른 재산세 부담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 한번 자료를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1주택자 재산세 올해 작년에 이어 그대로 기준 적용을 하게 되는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공정시장 가액 비율, 왜 이게 나오는가를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재산세, 가장 중요한 재산세가 되겠죠. 이 과세 표준을 산정할 때 공시가격에 적용하는 비율입니다. 자, 이 비율이 낮을수록 세금 부담이 감소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재산세를 내가 얼마인가를 확인하려면은요, 과세 표준에 세율을 곱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재산세가 나오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 과세 표준은 무언가? 과세 표준을 산정할 때 과세 표준은 바로 말씀드리는 공정시장가액에 무엇을 곱하냐? 공시가격을 곱합니다. 이 공시가격도 지금 변동성이 조금 있지만은 실제로 이 공정시장가액의 비율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 가격대가 상당히 달라짐을 알 수가 있는데, 자, 이 공정시장가액이 떨어지게 되면은 재산세 또한 마찬가지로 떨어집니다. 왜? 요거 고정입니다. 거의. 이미 발표가 돼 있으니까요. 그러면 요 변동률에 의해서 재산세가 왔다 갔다 하게 되니까 세율은 여기서 보면은 세율은
세율은 0.11부터 0.4%까지 부과가 됩니다. 요거는 금액의 이제 그 공시 가격에 따라 다른데요. 요 되는데 0.1, 0.15, 0.25, 0.4까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세율은 이미 고정값이고 이 재산세는 결국 공정시장 가액에 따라서 변동성이 있게 된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죠. 그러면 2025년 적용 공정시장 가액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가라는 것을 보시게 되면은 3억 원 이하, 3억 원 이하일 때는 43%, 그리고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에는 44%, 6억 원 초과일 때 45%인데 다주택자나 법인은 바로 기본인 60%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현재 방침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2025년 적용 공정시장 가액의 비율이 됐을 때 실제로 어떤 부담의 차익이 있는가를 보시게 되면은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44%, 44%는 무엇이죠? 3억 원 초과서부터 6억 원 이하까지죠. 예, 요 구간입니다. 요 구간일 때 4억 원이면 바로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의 기준일 때 이 재산세는 17만 2천 원 정도 나오게 되는데 기본 적용을 했을 때 다주택자나 법인인 경우는 60%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는 30만 원, 바로 이렇게 차이가 상당히 벌어지죠. 이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게 한 채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주는 혜택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차라리 난 똘똘한 한 채가 낫겠다라는 생각들도 하실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정부가 새로 이제 선거 대선을 앞두고 있지만은 어떤 정부가 들어와도 이 똘똘한 한 채의 정책은 변함이 없을 것 같고요. 이렇게 되니까 재산세도 물론 중요합니다. 부동산세라는 것이 살 때 세금, 보유할 때 세금, 팔 때 세금인데 이 중에서 우리가 제일 중심적으로 봐야 될 건 물론 양도소득세인 팔 때 세금이지만은 두 번째가 바로 보유할 때 세금인 종합부동산세도 우리가 무시하시면 안 되죠. 여기 관리도 당연히 잘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 우리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세금은 뗄래야 뗄 수가 없잖아요. 세테크까지 똘똘하게 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응원합니다. 다음 이슈도 점검을 해보도록 하죠. 최근에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참 높은 시기입니다. 그런데 주택담보대출 받을 때 고정형을 선호하는 분들이 많다고요. 이 얘기 좀 들려주실까요? 어떻게 보면요. 네. 지금 이제 금리가 올해는 인하될 것으로 거의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하고 있고 실제 하고.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네. 거꾸로 고정형이 대출이 계속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한번 점검해 주실까요? 네. 네, 금리 인하기인데도 불구하고 주택담보대출의 이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전년도 2024년 같은 경우 2024년도 전년도에는 당연히 이 고정금리가 늘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금리 시대니까요. 그리고 변동성이 워낙 크니까 고정금리를 선호했었는데 이제 올해 들어와서 작년 하반기부터죠. 이 금리가 이제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변동량이 늘어나는가 싶더니 다시 변동금리가 줄어들고 고정금리가 늘어나는 이 상황입니다. 그럼 이게 어디에 원인이 있을까를 살펴보게 되니까 바로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현재 변동형 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의 자료에 의하면 6개월 연속 하락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가 대출에 대한 규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바로 정부의, 그러니까 금융당국이죠. 정확히는 금융당국의 고정형에 대한 권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대출 규제와 금융 당국의 이런 여러 가지의 고정형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요. 현재 금리가 어디 고정형이 저렴해요. 더 이상하게 일반적으로 고정형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고정형이 더 낮다 이렇게 되는데, 대출 규제에서 보시게 되면은 대출 규제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첫 번째
대출 규제는 금융당국이 우리가 금리 상승기에 정말 많은 분들이 영끌 내지는 자기의 자산에 온갖 전부 투자해가지고 대출을 끌었죠.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또 변동금리가 적용이 되니까 리스크가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리스크가 커지게 되니까 정말 혼란했었죠. 이 부분에 금융당국에서는 짚고 이럴 거면은 고정형 금리로 이제 장기 대출이니까요. 왜냐하면 주택담보대출은 장기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고정형을 좀 권유해라 이렇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있고요. 두 번째가 바로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금리, 그러니까 현재 금리가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금리의 변동성인데 금리가 지금 고정형과 변동형이 있습니다. 고정형이 상대적으로 저렴한데 3.1에서 그다음에 5.7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4.2에서 6.2%까지. 자, 이렇게 되니까 고정형, 변동형 이게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은요. 고정형이 현재 변동형보다 낮은 이유입니다. 낮은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 있고요. 세 번째는 대출 규제. 대출에 대한 이 부분이 있는데 스트레스 우리 익히 들어보셨죠? 스트레스 DSR이라고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인데 어렵습니다. 요게 7월부터 시행이죠. 전면 시행이 되는데 이렇게 될 때 이 스트레스 DSR에 근거해 보면은 고정형은 대출의 반영 비율이 30%예요. 그런데 변동형은 몇 퍼센트? 100%를 반영을 해요. 이렇게 되니까 상대적으로 변동형이 불리하잖아요. 즉 대출 총액에서 불리하다는 이야기예요. 대출 이왕이면 금리가 조금 높아도 대출 총액이 많아지면은 어떻게 보면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그걸 선호하게 되는데 자, 금리도 상대적으로 고정형이 낮아. 대출 총액 부분에서도 고정형이 더 높아. 이렇게 되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변동금리보다는 고정형 그 금리를 선호하게 되는 이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보통 우리 뭐 주택 구입해서 대출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어떤 점을 좀 딱 이 부분은 살펴봐야 된다 그런 게 있을까요? 각각의 좀 장단점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장단점이 당연히 있죠. 네. 결국은 변동형과 고정금리는 장단점이 서로 반대잖아요. 그렇겠네. 반대가 네. 되는데 고정이 일단 장점이라고 하면 이게 이제 요 장점이 고정형, 네. 고정형의 장점이에요. 장점이라고 하면 첫 번째가 일단 금리 변동이 없잖아요. 네. 이게 안정된 금리의 변동이 없어요. 변동이 없다. 이게 굉장히 큰 장점이고 두 번째는 금리 상승기에 유리하죠. 금리가 올라가는데 고정형은 그대로 금리를 이제 하게 되고 세 번째는 심리적으로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죠. 편안하게 장기 계획을 세울 수가 있거든요. 그런 반면에 단점은 어떤 게 있냐면 보시면은 대출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불안해요. 왜냐하면 금리가 하락할 때는 이제 이게 상대적으로 불리하다. 이게 불리하고 두 번째는 금리가요. 초기에 부담이 커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살펴가지고 나에게 맞는 금리의 형태가 어떤가를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금리 인하기임에도 불구하고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시장의 흐름 점검해 드렸습니다. 방송에서 언급된 부동산 관련 정보는 전문가 개인의 의견입니다. 투자하실 때는 본인의 성향에 맞게 투자하시고 무엇보다 투자에 대한 판단은 본인의 몫이라는 점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양팔석 전문가와 함께하는 부동산 무료 세미나 있거든요. 화면 보면서 일정 확인해 보시죠.